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어는 그대로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0쪽에서부터 1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0쪽 피세요. 교과서 10쪽 피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이 보이죠? 선생님이 우선 읽어볼게요.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지연이와 친구들은 지구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보고 우리 국토의 모양과 위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구본이 보이죠? 지구본 위쪽에는 막 숫자랑 도 표시 보이죠? 각도 뭐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이렇게 있고, 또 지구본 보세요. 본초 좌우선이란 게 있죠. 그걸 기준으로 본초 좌우선의 왼쪽에는 서경, 오른쪽에는 동경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초 좌우선처럼 반대쪽에 있는 적도 있죠, 적도. 지구를 반으로 가르고 있죠. 본초 좌우선은 세로로 반을 가르고 있고, 적도는 가로로 반을 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본초 좌우선, 적도. 적도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있고요. 또 뭐 경선, 위선 이렇게 있네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우리나라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우선 이 그림만 보고 선생님이 말해볼게요. 여기 아프리카, 여기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쪽 있고, 여기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있죠. 위선과 경선. 여기 좀 많은 용어들이 나오죠. 뭐 본초 좌우선 적도부터 시작해서 뭐 서경, 동경, 북반구, 남반구, 위선, 경선. 우선 위선과 경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선과 경선. 위치를 찾기 편리하도록 지도나 지구본에 나타낸 가상의 선, 가상의 선이랍니다. 위도와 경도를 나타냄. 그럼 이제 위도와 경도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위도. 적도를 기준, 위도라는 것 다시 용어의 정의예요. 집중하세요. 위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이쪽이 북위, 남쪽은 남위, 이쪽이 남위라고 하며 각각 90도로 이루어져 90도로 나누어 북쪽과 남쪽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어, 이 기준으로 위도의 기준으로 맨 위로 가면 북극이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제 남위 맨 밑으로 가면은 남극이 있습니다. 다음 경도.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라 고 각각 180도로 나누어 동쪽과 서쪽의 위치를 나타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동쪽은 그 기준선이 있으면은 그 기준선 기준으로 동쪽은 오른쪽, 서쪽은 왼쪽입니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선. 여기 좀 더 요약해 놨어요. 위선 이퀄 가로선이에요. 지구본에서 가로선, 적도 기준이고 위아래로. 경선, 세로선, 본초 좌우선 기준, 오른쪽, 왼쪽으로. 동서남북이 방위, 이거 숫자 4 모양인 거 있어요. 이렇게. 동쪽은 오른쪽, 서쪽이 왼쪽, 남쪽은 아래, 북쪽은 위. 이건 평면에서 기준이에요. 물론 입체에서도, 우리 현실에서도 뭐 오른쪽이 내 기준으로 동쪽은 맞지만 내 기준으로 동쪽이지 지구 전체에서 동쪽은 아니에요. 그 점에 항상 유의하세요. 내 기준 동쪽은 오른쪽이 맞지만 내 기준 오른쪽이 동쪽이지만 그쪽으로 간다 해서 동쪽으로 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위도 기준에서 위아래로 떨어진 정도, 위 북쪽, 아래 남쪽. 그러면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죠. 그러면은 북위예요. 북위. 북반구에 있고 대한민국은 북반구에 있고 북위 몇 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도. 기준에서 좌우로 떨어진 정도. 기준은 본초 좌우선이라 했죠.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 또 우리나라 이쪽에 있었죠. 이거 지워볼게요. 우리나라 이쪽에 있었죠. 동경 몇 도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럼 본초 좌우선은 무엇인가? 적도는 무엇인가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그리니치 천문대랑 폰초 좌우선이에요. 폰초 좌우선. 지리 지구의 경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좌우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다음 그리니치 천문대. 약간 역사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역사도 사회 일부니까 뭐 재밌게 들어주세요. 1675년 영국의 찰스 2세라는 왕이 천문 항해술, 그때는 뭐 비행기가 없었어요.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뭐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빠른 건 배. 그래서 이제 천문 항해술, 하늘을 보고 이제 배를 몰고 가는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런던 교외에 그리니치에 천문대를 설립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보자면은 뭐 경주에 뭐 첨성대 있죠. 그런 게 이제 별 같은 거 관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보다 이제 1675년이면 한 1000년쯤 지났죠. 천문 항해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니치에 천문대를 만든 거예요. 이제 태양, 달, 행성, 항성의 위치 관측에 주력하여 많은 관찰을 했었고 이제 1884년,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210년 정도 지나서 그동안 쭉 연구를 했으면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잖아요, 자료가. 뭐 1675년 1월, 2월, 3월, 4월부터 쭉 해가지고 1884년까지 워싱턴 국제회의에서 그 그린위치 천문대의 좌오환을 지나는 좌오선을 본초 좌오선으로 지정해서 경도의 원점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 그린위치 천문대가 역사적으로 유래 깊은 그 천문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로가 있잖아요. 그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천문을 관측했고 뭐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본초 자우선을 만들겠다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동의를 해줬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본초 자우선에 대해서 그린치 천문대랑 알아보았어요. 다음 적도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짚고 갑시다. 적도 그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인데 그건 우리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구를 그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남북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극지방이라고 하죠. 남북 양극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구 표면에서의 점을 이은 선을 적도라고 해요. 뭐 지구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그은 거죠. 지구의 중심을 지나게 했고요. 반으로 나누니까 평면과 지표와 교차되는 선으로 이제 그 여러분 절기 중에 뭐 춘분, 추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춘분과 추분 때 태양이 바로 적도 위를 지나간다고 하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알아보았는데 첫 페이지부터 배워야 할 내용이 장난이 아니죠. 네, 여러분 그래도 이게 여러분이 사회 이번 이 우리 국토와 위치 영역 이런 걸 배워가는데 이게 기초가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국토의 위치와 특징. 이거 아까 숫자 4 모양 이거 방위표라 했었죠? 오른쪽 동쪽, 서쪽이 왼쪽, 남쪽이 아래, 북쪽이 위. 자, 그러면 이게 교과서 11쪽인데 여기 아시아 대륙이죠. 아시아 대륙. 세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나라 혹시 아는 사람? 이쪽에 있는 나라. 이 나라의 이렇게 국토 경계를 보면은 엄청 크죠? 네, 이 나라 이름 뭘까요? 러시아입니다. 다음 여기는 누군지 알까요? 어느 나라인지? 중국과 맞닿아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징기스칸?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됐을까요? 여기 몽골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랑 국경을 맞대고 있고 꽤나 크고 지구에서 사람 인구수가 제일 많은 곳. 요즘은 인도가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이 많은 걸로 선생님 알고 있어요. 네, 중국입니다. 다음 여기 우리나라랑 바다 건너 있고 비행기 타면 한두 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곳. 네, 일본이죠. 방위표를 이용해 우리 국토의 위치를 말해봅시다. 자, 그럼 다시 지워볼게요. 우리 국토 여기 있죠? 방위표로 볼까요? 이 가로선 뭐라 했죠? 위도
세로선 경도. 그럼 위도가 좀 더 촘촘하게 그어져 있지 않고 30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30도보단 위에 있죠. 60도보단 아래에 있어요. 다음 경도 120도보단 오른쪽에 있고 150도보단 왼쪽에 있죠. 그럼 120에서 150 사이, 30에서 60 사이에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무슨 쪽? 여기 동서남북. 네,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위치한 반도이다. 여러분, 반도가 또 뭔지 알아요? 맨날 한반도, 한반도 이렇게 썼죠. 반도는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땅 지형을 반도라고 해요. 우리 왼쪽에는 황해, 서해라고도 하죠. 아래쪽엔 남해, 오른쪽에 동해. 이렇게 사방위로 쳤을 때 동서남이 다 바다로 되어 있죠. 반도 지형. 우리 국토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어 봅시다. 우리 국토는 북이 여기서는 이 선만 기준으로 하면 30도에서 60도 사이인데 정확히는 33도에서 43도. 동경 여기서도 보면 120에서 150 사이인데 124도에서 132도에 있습니다. 위 지도의 빈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이름 선생님이랑 다 짚어봤죠? 네, 또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12쪽입니다. 선생님이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 대륙으로 나아가기 유리하다. 또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양으로 나아가기도 좋은 위치에 있다. 또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다. 12쪽 맨 위를 읽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이 문구가 그대로 사회책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도. 근데 이 문구에서 오류를 찾아보자면, 우리나라 위에는 그 지난 사회 시간에도 말했듯이 북한이 있어서, 어, 사실 도로나 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나아가기에 유리하진 않아요. 일단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양으로 나아가기 좋은 위치에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배나 항공을 통해서 세계 많은 나라와 교류하고 있죠. 또 이제 밑에 읽어볼게요. 아시안 하이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차를 타고 경부 고속국도를 달리다 보면 고속국도예요. 선생님이 도로라 했네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고속국도를 뜻한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완공되면 우리나라에서 인도를 거쳐 터키까지 또는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된다. 자동차를 타고 넓은 아시아 대륙을 지나 유럽 나라를 다녀올 수 있다면 어떨까? 음,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해볼게요. 선생님의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꼭 유의하세요. 선생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생각은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만 타고 뭐 터키, 유럽 가는 거 당연히 뭐 흥미로운 경험, 재밌을 수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타면 뭐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속도에 뭐 5배 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 시간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요즘 현대사회는 효율이랑 이제 시간 같은 걸 정말 중시 여기는데 저게 뭐 당연히 길이 뚫려 있으면 좋지만 음,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또 운전하는 거 피로감이 엄청나잖아요. 막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뭐 여러분들 명절에 뭐 시골 가본 경험이 있을 텐데 막 차 막히고 이러면은 또 운전이 피로감도 있고 또 어,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뭐 주변 운전자들이 또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맞아. 자동차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 여행을 하고 싶어.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얼마나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자동차로 가면은 진짜 선생님 생각에는 뭐 장점도 있지만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나라 영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쪽 여러분 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쪽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봅시다. 지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지연이와 친구들의 대화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보자. 해경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던 다른 나라 어선 한 척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허가 없이 우리나라의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른 나라 어선이 허가 없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영해에 왜 들어왔지? 우리나라의 영역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영토, 영공, 영해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1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저 읽어볼게요.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에서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도 읽어볼게요. 주권,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밑에 계속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영토,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 자, 그 15쪽의 그림인데 선생님이 빌려올게요. 한반도,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반도와 이제 한반도에 딸린 섬, 여기 이 자그마한 점들이 다 선이에요. 여기도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엄청 많죠. 제주도 우리나라 국토죠. 울릉도 독도도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다음 선생님이 아까 그 한 나라의 영역은 영토, 영공, 영해라고 했죠. 다음으로 영공을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범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영토는 알아보았으니까 영해를 알아봐야 영공의 범위가 나오겠죠. 우리나라의 영해, 우리나라 바다의 영역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까지이다. 동해안은 썰물 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아서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기준이 두 개죠. 이렇게 동해는 섬이 이쪽 서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간 곧게 되어 있죠.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썰물 일대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 22km고 서해와 남해는 섬도 점점점점점 많을 뿐더러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예요. 이런 경우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에서 일직선으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섬들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비행기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쪽 15쪽 넘어와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역을 공부한 지연이는 우리나라 영토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지도를 찾아봤다. 여러분 사회과부도 53쪽 참조해서 이 15쪽 작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북쪽 끝과 서쪽 끝 북한에 속해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잘 모를 수 있어요. 다음 동쪽 끝 너무 대놓고 보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땅입니다. 다음 남쪽 끝은 제주도보다 조금 아래에 있거든요. 이건 역시 여러분들 사회과부도 53쪽을 참조해서 숙제로 적어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